11번 지문 해석해 볼게요, 우리. 자, 주제를 묻는 문제예요. 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우리가 뭐 대입학 유형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한 개의 지문, 패시지, 단락에는 한 개의 일관된 주제가 나와요. 자, 그 주제를 모두가 향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모든 문장들이 이 주제를 향해서 응집력 있게 나아가는 그런 글들만 언제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주제를 처음에 이제 주제라고 해서 우리가 소재랑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자, 주제란 건 소재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어떤 뭐 주장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것이 주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모든 문장들은 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라는 거를 유념을 항상 해 두시고, 그래서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쫄지 마세요. 앞뒤 문장 해석되면 그걸로 충분히 주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절대 쫄지 마시고, 자, 평소에는 독해력을 항상 길러놓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석해보고 한 문장씩, 그러고 다시 선택지로 돌아와서 답을 찾아볼게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다 하고 마지막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A child whose behavior is out of control improves when clear limits on their behavior are set and enforced. 자, 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행동이 is out of control, 통제를 벗어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이가 improves, 개선이 됩니다. 어떨 때? When clear limits, 분명한 한계가 제한이 on their behavior. 자,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제한들이 are set, 설정되고 and enforced, 시행이 될 때. 부모의 훈육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however, parents must agree on where a limit will be set and how it will be enforced. 자, 그런데 부모는요, 반드시 합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요. 어디에 대해서? Where a limit will be set. 그 제한을, 그 브레이크를 언제 걸지, 아이의 행동에. 안 돼, 그만해, 이런 거를 어디다가 둘지. 그리고 how it will be enforced. 그러한 종류의 리밋을 어떤 식으로 시행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대요. The limit and the consequence of breaking the limit must be clearly presented to the child. 자, 그래서 그 어떤 너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나가면 안 돼라는 그 한계와 and the consequence of breaking the limit. 그 제한, 한계를 어기는 것에 대한 결과. 그럼 아마도 그것은 뭐 일종의 처벌이 되겠죠. 자, 그 리밋과 그것을 어겼을 때의 결과가 must be clearly presented. 명료하게 제시가 되어야 돼요. 아이에게. 자, 이 부분은 지금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어떨 때 좋아질 수 있는지. 자, 그런데 아이의 훈육에 있어서 지금 뭐 제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훈육 방법을 얘기를 하는 글이죠. 자, 제한을 두는데 제한을 명료하게 일관되게 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Enforcement of the limit should be consistent and firm. 자,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우리 아까 뭐라 했었죠? 모든 문장은 동일한 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한을 시행하는 것, 이렇게 한계를 두고 시행을 하는 것은요, should be consistent and firm. 일관적이고 단호해야 합니다. Too many limits are difficult to learn and may spoil the normal development of autonomy. 자, 그런데 또 너무 세세한 것까지 아이의 행동에 다 리밋을 걸어버리면 그렇게 너무 많은 리밋들은요, are difficult. 어렵죠. 이거 어떻게 지켜요? 자, 지키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힘들고요. 다 외우기도 힘든 거죠. 자, 배우기도 힘들고 and may spoil. 망쳐버릴지도 몰라요. 일반적인 발달을. 자, 아이가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autonomy, 자치, 규율. 자,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런 것들의 일반적 발달을 망칠지도 모른대요. The limit must be reasonable in terms of the child's age,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level. 그러한 행동에, 아이의 행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자, in terms of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뭐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이의 나이라던가, 우리가 뭐 5살 박이 아이한테
뭐 10대 청소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할 그런 훈육을 하면 안 되겠죠. 아이의 나이라던가 아이의 기질 혹은 아이의 발달 단계상 수준을 뭐 이거는 나이랑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아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리밋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어나가서 앞부분에서 이제 아이를 훈육할 때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좋아질 수 있는 게 행동에 리밋을 둘 때 좋아질 수 있는데 그 행동의 제한이 일관적이고 굉장히 단호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라는 그런 특징을 지금 추가했네요. 이 부분에서는. To be effective, both parents and other adults in the home must enforce limits. 자, 그리고 효과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육 방법이 효과가 있으려면요. both parents, 부모 두 명, 혹은 뭐 집안에 다른 어른이 계신다면 삼촌이나 할머니나 뭐 조부모님이나 집안에 있는 다른 어른들도 must enforce,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 훈육을. Otherwise,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어른이 일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Children may effectively split the parents and seek to test the limits with the more indulgent parent. 아이는요, 아주 효과적으로 이 부모를 쪼개요. 부모를 쪼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아빠는 이게 먹히네. 아빠는 이 행동을 해도 내가 리밋을 안 두네. 엄마는 엄마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부모가 일관적으로 나에게 훈육을 제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거를 각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split the parents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꾀바르게 이렇게 부모님을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하고요. And seek to test.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빠가 지금 더 잘 먹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 어디까지가 가능할까? 이걸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The limits with the more indulgent parent. 좀 더 이제 멋대로 하게 냅두는 그런 부모님. 그러니까 split the parents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선 복수였다가 단수가 되죠. 그 한쪽에게 어디까지 할 때 안 걸리고 안 혼나고 지나가는지를 테스트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훈육이 효과가 없겠죠. In all situations, 모든 상황에서 to be effective, 효과가 있으려면 자, punishment, 드디어 limit이라고 조금은 애매하게 제시되었던 단어가 punishment라고 이제 처벌로 조금 더 구체화가 되네요. 이런 훈육, 처벌, 훈육을 어겼을 때의 그 처벌은요, must be brief, 굉장히 간결하고 and linked directly to a behavior, 그 잘못한 행동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훈육이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일관적인 시행. 훈육의 어떤 조건 1번으로서 일관적인 시행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까지도 나왔어요. 처벌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해줬네요. 자, 이렇게 글이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읽은 것들을 이 글은 말 안 듣는 아이를 어떻게 잘 훈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이고요. 그 훈육의 조건들. 자, 이상적인 훈육의 조건. 자, 그런데 그 조건이 어때야 된다? 일관적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른은 하고 어떤 어른은 하지 않고 이런 게 안 되고 말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일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수준,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 뭐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말이 되는 것들이어야 하고 또 처벌도 이제 처벌에 너무 감정이 실려서 막 무슨 한 달 전 잘못을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Punishment must be brief 하다고 마지막 문장에서 읽었었는데 이것도 합리적이다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선택지를 볼게요. 1번 Ways of giving reward and punishment fairly. 자, 우리가 지금 훈육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퍼니시먼트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리워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공평하게 주는 거, 밸런스를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 글의 목표였어요. 자, 애매하게 엇나가 있는 선택지죠. 2번. Considerations when placing limits in children's behavior. 자, 아이의 행동에 제한을 둘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자, consideration은 고려사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정확하게 2번이 답을 향하고 있네요. 이상적 훈육의 조건, 이 조건이 이제 고려사항이라는 considerations로 표현이 된 거죠. 3번. Increasing necessity of parents' participation and discipline. 자, 증가하는 필요성이래요. 무엇의 필요성이에요? 부모의 참여의 필요성이에요. 부모가 훈육에 참여하는 것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건 좀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너무 광범위해요. 이 글은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글이에요. 3번은 그냥 전제예요. 주제는 아닙니다. 4번. Impact of caregiver's personality on children's development. 자, 주 양육자의 personality, 성격이 지니는 영향이에요. 어디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아이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이래요. 뭔가 이 글에 많이 나왔었던 키워드들이 나와 있어요. 뭐 아이의 인격에 대한 얘기였지만 personality도 나왔고요. 아이의 발달도 나왔고요. 뭐 당연히 caregiver도 나왔는데 이 글의 주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죠. 이 키워드들이. 자, 지금 caregiver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번. Reasons for encouraging children to do socially right things. 자, 이거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이 글이 부모들이나 양육자들에게 아이가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도록 아이를 장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글인가요? 아니죠. 5번도 틀렸죠. 정답은 2번. 자, 지금 우리가 오답 선택지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어떤 선택지들은 일단 키워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놈들이 있고요. 뭐 1번 같은 경우 리워드는 전혀 키워드가 아니었죠. 이렇게 벗어나 있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키워드는 맞게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논지에 맞지 않게 not relevant라고 하죠. 관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한 뭐 4번 같은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실이 아닌 그런 것들도 있죠. 뭐 이 문제는 없는데 not true인 그런 오답 선택지들도 많이 제시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얘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에 이렇게 리워드에 X를 친 것처럼 하나하나 현장에서 소거해 나가면서 남는 놈을 정확하게 답으로 고를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답이 나왔을 때 2번에서 바로 이게 답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한다 해도 오답인 놈들이 오답인 걸 정확하게 알아내면 답을 무조건 찾을 수 있겠죠. 4개가 답이 아니라면 남은 하나가 무조건 답이니까. 자, 그래서 오답 선지를 제거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들에 X표를 쳐가면서 한번 제거를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